라디오 천하. 라디오 천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라디오 천하 공감 토론방의 진행을 맡은 김겨울입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장춘 훈춘 도시간 고속열차가 정식 개통되면서 연변은 명실상부하게 고속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1993년 연길공항 건설로 하늘길이 트여 제1회 경제발전 전성기를 맞았다면 이번 고속철의 개통으로 연변은 제2의 경제발전 전성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교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관례적인 말이 있는데요. 고속철 개통이 연변 경제 발전에 엄청난 나비 효과를 몰고 오지 않을지, 연변, 나아가 전국과 주변국들의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국경절 황금 휴가 기간의 여객 유동량 급증이나 관광시장의 활성만 놓고 봐도 고속철 경제 잠재력을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의 1대1로 전략이 추진되고 장길도 전망 계획이 가속도를 내는 데다 우리 주도 꾸준히 대외 개방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터여서 고속철의 개통은 내수 확대와 경제 거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주의 대외 진출 전략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늘 말하는 고속철 경제란 무엇이며 고속철의 개통은 우리 주 경제 발전에 어떤 파급적 영향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런 문제를 알아보고자 오늘 우리는 연변대학 동북아 연구원의 현동일 원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 원장님은 단연간 경제학 연구에 조예가 깊으신 분이시고 주 인민정부 경제전략 제정과 대형 경제 행사 조직에도 참여하신 경제학자이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우, 평소에 아주 바삐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바쁜 와중에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우리 연변은 명실공히 고속철 시대에 들어서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존의 대중들의 기대나 관심사도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겁니다. 예, 우리가 늘 말하는 고속철 경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해로는 그 고속철 경제라는 것이 수로적으로 풀이하면 네. 고속철도가 생겨나면서 새롭게 생겨나는 경제 현상과 예. 그 경제 변화, 그 파급적인 효과를 아마 총칭해서 부르는 수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그 고속철이 생겨나면서 경제 양적인 변화, 네. 또 질적인 변화, 또 고속철 자체를 떠나서 그가 파급해두는 다른 분야에서의 영향도 포함하면 아마 이 영향이라는 것이 아마 전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의 질이 제고된다. 사실 그럴 겁니다. 아주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가 연길역에서 심양까지 기차를 타면 아마 17시간, 8시간이 걸렸어요. 예, 맞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예. 그러던 것이 지금 4시간인가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기차에서 시달리는 그 피로를 네. 지금은 그 심리적인 그런 피로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요. 이렇기 때문에 네. 아마 질이 향상에도 상당히 아마 도움을 예. 주는 그런 말 되겠어요. 네. 시간적으로도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장춘 출장을 다녀왔는데 하루권 내잖아요. 예. 아침에 출발했다가 그렇죠. 오후에 바로 일 돌아올 수 끝내고 있는. 돌아올 수 있는 예. 와, 정말 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너무나 절약할 수 있어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그 고속철 경제 변화라는 것이 그 저희 예로는 아마 그
세 가지 방면에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예, 이제 말씀드린 시간의 변화. 네.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라는 것이 사실 그 경제적인 함의로 따지게 되면 그 효율성을 엄청히 제고시킨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장충까지 일일 생활권, 지금 사실 네. 식량까지도 일일 생활권에 들어가요. 그렇죠. 네. 이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엄청난 그 단축을 가져왔다 하는데 우리 경제학의 논리로는 이것이 자본의 유통 속도를 증가한다.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돈을 여러 번 돌릴 수 있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맞네요. 네. 이러니까 네. 경제적인 효율성이 엄청히 예. 그 증가되는 거죠. 이게 따르는 그 물류 속도의 증대, 네. 예, 인류 그 분류 속도의 증대, 그리고 정보 속도의 증대, 네.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적인 단축과 이 효율성 증가에서 엄청난 예.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간이 확대라고 봐요. 네네. 이것이 시간적인 단축이 사실 공간적인 확대로 이어져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옛날에는 우리가 고속철이 없을 때 기차를 타고 심양에 가게 되면 거의 20시간을 갑니다. 그렇죠. 이제 기차에서 하룻밤을 꼭 예. 자야 그러면 되죠. 일을 네. 하루에, 이 시장일 하루에 볼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4시간이면 가니까 내가 심양에 가 물건을 구매해 온다. 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시장에 갈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활동이 범위가 확대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확대는 결과적으로는 시장의 확대로 이어져요. 네. 시장의 확대. 그래서 이것이 시장의 확대가 사실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시간과 공간의 변화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서의 사고방식이 변해요. 예. 사고방식이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업인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고속철이 생김으로 이 시간 공간이 줄어들건 네. 확대됨으로써 경제 활동을 하는 사고방식이 변합니다. 네. 이것이 아마 더욱 큰 변화가 아니냐. 네.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사실 그 고속철 개통이라는 것이 사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개방, 뭐 일대일로 전략 네. 이런 것과 다 관련이 있는데 이 향후 사실 우리 고속철 경제로 인한 연변 지역, 이 지역을 포괄하는 지역에서의 개혁 개방이 심화, 네. 넓어지고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위에서 아나운서가 님 제기를 했는데 일대일로 전략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 네. 많은 새로운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우리가 늘 말하는 고속철 경제 정말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장춘에서 연길까지, 연길에서 장춘까지 일일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그 장춘 훈춘 도시간 고속열차의 개통 우리 주 경제 발전에 일련의 변화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실감하게 되는데 피부로 느끼게 되는데 주로 어떤 면의 변화와 추진력을 주게 되는지 자상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아마 그 논리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시장 경제라는 것은 반드시 발달한 상업이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발달한 상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발달한 교통과 통신이 따라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주요 교통 쪽을 의미하는데 이것으로 인한 그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기업들 그리고 네.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아마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연변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아마 관광업 쪽에서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연변에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1년에 관광객이 거의 한 400만 될 겁니다.
많이 왔었죠. 네. 그러면 고속철이 생김으로 해서 향후 이 관광객이 유치에 또 편의를 가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연변 관광객 가운데서 지금 국내 관광객이 절대 우세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우리 이 고속철도가 전국에 다 연결됐어요. 그렇죠. 이런 네. 상황에서 보면 향후 연변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교통 편의를 가져간다. 실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고속철 개통과 더불어서 많이 찾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 절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적지 않은 남방에서 우리 연변 관광객들이 비행기로 와요. 네. 그러면 이 비용이 우리 지금 고속철을 타고 오는 비용보다 훨씬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관광 비용이 아마 절감되고 인원은 늘어나고 네. 이러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말한 나비 효과라는 것이 이것으로 인한 기타 영역에서의 경제적인 효과를 늘려가는 겁니다. 네네. 네. 그리고 관광을 통한 연변의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높아지고. 또 세계로 나가는데도 유리하고 네.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연변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네. 이 두 번째로는 우리도 말해 대량이 물류 아마 비용 절감입니다. 물류 비용. 네네. 예. 사실 이 기업 차원에서 말하게 되면 이 유통 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요. 예.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비용에 간다고 하면 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예. 그 비용 절감이 자연히 생긴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연변 지역에 지금 장길도 국가 프로젝트에 뭐가 하나 설정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연변 지역이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중심을 만든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네네. 이것이 아마 꼭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향후 동북아의 물류 중심을 연변 지역에 만들 경우 이 고속철도가 여기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동북 지역에서 나아가선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선 세계적으로 이 연변 지역이 경제의 물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보통 통로건설이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두만강 하류 지역에 새로운 국내 대외 통로를 만드는데 적극적 역할을 한다. 예.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장길도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 네. 두만강 개발인데 두만강 개발에서도 가장 핵심 내용이 통로 건설이에요. 네. 어떻게 하면 동북 지역에 새로운 대외 물류 통로를 확보하느냐. 네. 예. 이것이 하나는 지금 말하는 우리 바다로 통하는 비단이길이에요. 네네. 예. 이거 지금 1대1로 전략 가운데서 한 축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길림성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사실 제2 유라시아 통로라고 있어요. 예예. 제1 유라시아 통로라는 것이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부터 모스크바를 통해서 네. 유럽으로 통하는 철도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제2 유라시아 통로라는 것이 사실 훈춘으로부터 네. 사실 이것이 지금 조선이 낮은 지역에서 출발해서 러시아 핫산을 걸쳐서 훈춘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있어요. 네네. 이것이 훈춘으로부터 이 철도를 통해서 몽골에 연결된 겁니다. 네네. 내몽골을 지나서 내몽골이 알산을 통과해서 몽골국이 초바산을 나가는 겁니다. 네네. 이래서 다시 러시아 철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제2 유라시아 통로라고 말하는데 이 통로 건설에 엄청난 아마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대1로의 전략에서 보나 장길도 프로젝트에서 보나 고속철도의 개통이 두만강 하류 통로 건설에 엄청난 힘을 보탠다. 네. 이 고속열차 개통으로 우리 주가 많은 혜택과 복사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참 많죠.
예. 우리 주의 실정으로 볼 때 주로 어떤 면의 우세를 발휘해야 하고 또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사실 우리 연변자치루가 경제적으로 보면 아마 길림성이나 전국적으로 별로 우세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네. 왜서 그러냐 하게 되면 특수한 지금 우리 튼튼한 산업 기반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네. 관광이 좀 부상하는데 아직도 연변이 특수한 경제 우세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연변이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첫째는 지역적인 우세. 지역적인 우세. 이것이 지리학적으로 말하게 되면 지금 지경학적이라고도 하고 네. 지정학적이라고 하는데 지리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연변의 지역적인 우세를 말해요. 지역적인 우세가 뭐냐? 사실 우리가 조선, 러시아, 중국의 삼국 전경. 접경지역이 네, 지대. 그러니까 옛날에 접경 말하던 금삼각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지역이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이 변방지구이고 소수민족 지구라지만은 이 국제로 통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인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것이 사실 우리 길림성이라든가 동북을 포함한 중국이 대외교류에서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지금 많이 출인하고자 하는 중국과 조선의 경제교류, 네.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교류, 여기에 전초적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만강 지역이 우리 조선과 경제협력이 전초지역이라 하게 되면 연면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 예. 이렇기 때문에 이 우세를 우리가 경제 우세로 가는데 지금 고속철도 개통이 경제 우세로 가는데 큰 받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외 교류 활성화와 중국의 경제 교류의 확대에서 아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연변이 아마 첫째 우세라고 봐요. 네. 첫째 우세는 예, 지리적인 예. 우세. 둘째 네. 우세는 아마 인문학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연변은 필경 중국이 조선족 자치주.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자치국이기 때문에 우리 상대방이 사실 조선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가 한국입니다. 예. 그러면 이 중국 지역에서 대조선, 대한국 교류. 예. 사실 연변에 우리 민족하고 사실 조선이나 한국이 문화의 뿌리가 거의 같다고 봐요. 그렇죠. 예. 이렇기 네. 때문에 문화적인, 인적인 관련성이 우세가 사실 경제에도 상당한 우세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통한 우리 연변 지역이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자기 우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많은 인적인 인재들이 모여들고 조선하고 한국과의 많은 교류를 통할 수 있는 아마 창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 연변 지역의 경제에 나아가서는 중국 경제에 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우리 민족이 지금 많이 연변에 빠져나가는데, 예. 예. 이것도 사실 경제의 근본적인 뿌리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연변 지역에 다시 많이 집거해 다시 돌아오려면 연변 경제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 개통이 사실 연변 경제 부흥이 우리 민족이 인적 자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데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마 우리 자원적인 우세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연변의 특수한 자원은 저희 생각에는 별로 없는데 네. 있다면 장백산다. 그렇죠. 네. 장백산을 예, 끼고 있는 우리 장백산이, 연변이죠. 그렇죠. 네. 이 장백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 자연적으로 보게 되면 식물, 네. 보물고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기 때문에 장백산의 자원을 어떻게 충분히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아마 고속철도 개통하고도 관련되는 겁니다. 네. 고속철도 개통으로 해서 장백산의 자원을 이용하는데, 네. 그게 이제 말하던 산림자원, 식물자원 포함한 관광자원.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백산이 이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이것이 한몫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산업 부분에서는 그렇다 할 만한 어떤 그 산업 경제가 우리 연변에는 좀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산업을 개발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으로 해야 할까요? 지금 연변의 산업이 그나마 그 우세를 가진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첫째는 이 장백산 이 식물자원과 기타 자원을 이용한 그 의약품입니다. 의약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중약. 네. 이 자원 보물고를 충분히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미 우리 도나에 있는 아마 화강 같은 기업들이 이미 중국 화강약업이죠. 화강약, 네. 아마 상장했을 겁니다. 네네. 주식이.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출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의학업을 둘러싸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발전 전망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둘째로는 연변에 지금 그 아마 기후 조건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한 그 아주 공기가 맑은 지역으로 지금 네네. 알고 있는데 연변에 나는 그 생수, 광천수라고 하죠. 예. 네. 이것이 지금 최근에 상당히 인기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연변에 나오는 가장 그 브랜드가 백산수인데 이것이 네. 지금 세계 3대 광천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네. 3대 브랜드로. 예예.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지금 잠재력은 잠재력을 네 갖고 있네요. 이기 공사가 끝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年간 160만 동 규모로 지금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발전성을 가진다는 거. 네. 물론 뭐 연길 담배 공장 같은 것들이 현재는 상당한 현재까지는 우세를 네. 가지지만 발전 전망은 없다고 봐요. 예. 이 담배라는 것이 줄면 줄었지 뿌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인체 해를 주는 또 예, 그렇죠.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제조업 방면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이미 시장이 다 점유된 상황에서 새로운 산업을 여기 들어오기가 힘든 거예요. 네. 다만 이 장길도 프로젝트 하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장춘하고 길림을 배후단지로 하고 네. 중국 내지를 배후단지로 하는 기타 산업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상황이 틀어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변 경제를 많이 연구하는 분들이 두만강 개발이 활성화되면 장춘 길림을 배후단지로 하는 중국 내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다른 문제죠. 네. 경제라는 것은 시장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물건들이 선호되면 지역 상관없이 공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다만 이 지역이 교통적인 우세나 환경적인 이런 우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다고 보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산업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고속철 경제가 우리 주에 주는 영향은 정말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빨대 효과 현상을 들 수 있는데 고속철 개통으로 우리 주가 받게 될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에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빨대 효과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 시너지 효과, 그건 플러스 네네. 효과인데 그 마이너스 효과. 이거 사실 이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좀 더 약화되는 부분. 네. 말하자게 되면 교통 분야로 말하게 되면 똑같은 철도인데 고속철은 흥성하겠지만은 원래 철도는 네. 쇠퇴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개통은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의 철도가 사실 점차 수요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네. 동시에 이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가능하게 고속도로도 네. 상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상대적인 영향. 네네.
동시에 우리 항공도, 연길공항도, 네. 특히 우리 근거리, 동북 지역으로 향하는 몇 가지 항로는 직접적인 타격을 네. 받을 수 있어요. 근거리 예. 뭐 장춘, 그렇지, 장춘, 심양 같은 거. 북경, 뭐 하얼빈. 예. 이 장춘 같은 것은 네. 여기 뭐 사실 그 2시간 거리니까. 네. 비행기로 가도 45분이 걸려요. 네. 그러면 공항에서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거리까지 합하면 1시간 이상이 걸리는데 그렇죠. 고속철도 타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예. 심양도 4시간인데 사실 우리 심양에 가서도 그 공항에서 다시 또 들어와야 되고 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예, 거, 시간적인 거. 이런 거 네. 보게 되면 사실 이 공항에도 반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백성들이 많이 그 여유를 가지는 쇼핑. 네. 이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 유통 부분이 쇼핑하는 것이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네. 예. 지금 우리 요즘 어떤 말들이 있다네 하게 되면 연길 분들이 연길시 우리 그 식대라든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연길에서 밥 먹자 훈천에 가밥 먹어요. 네. 뭐 2, 30분 거리니까 고속철 타면. 그러면 예. 똑같은 밥 한 끼 먹는데 훈천에 가면 많이 싸요. 네. 함께 뭐 고속철도 가고 여행도 가는 겸 네. 무슨 말이냐. 즐기면서 예, 먹는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연길 백화에서 쇼핑하지 않고 2시간 차를 타고 장춘에 가요. 네. 또 심양에다 4시간 거리 심양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춘 백화가 연길 백화만 더 크다. 네. 물건이 풍부하다. 심양 백화가 또 장춘 백화만 더 크다. 이럴 경우에는 백성들이 소비자가 어디를 선택하냐? 뭐 장춘 심양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잖아도 요즘 저희 친구들은 밍크 같은 거, 또 브랜드 제품, 신발이나 이런 것들을 장춘이나 심양에 가서 구입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그러겠죠. 네. 뭐. 이러기 때문에 그 쇼핑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상업 쪽을 가리키는데 네. 이 분야에서 뭐 그것이 큰 타격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말은 이제 빨대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에서 아마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네. 또 지금 최근에 여기 중개 업무까지도 언급되는데 네네. 사실 중개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경제에서 중개 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이 중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 네네. 그런데 그 연길 같은 경우에는 현급시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여러 가지 원인을 위해서 유명한 중개 기구들이 없어요. 네. 또 지금 형태로서는 들어올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큰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장춘이나 심양이나 큰 중개 기구들이 교통 편리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쪽으로 통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초빙이에요. 네. 그러면 장춘에서 초빙 온다 하게 되면 2시간 거리기 때문에 우리 당지 지역보다 수준이 레벨이 더 높은 네. 회계사, 변호사, 예. 뭐 이런 중개분들을 모시다가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것을 뭐 규약한다 하게 되면 뭐 레벨이 높은수록 아마 수준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또 초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속철도가 생김으로 해서 가능하게 외부의 중개기구들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중개기구의 경쟁이 생겨요. 네. 그러면 가능하게 높은 중개기구들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현재에 있는 이런 중개기구들이 타격을 받아요. 네. 그럴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네.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아마 자유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면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을 통한 연변 중개기구의 수준이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또 외부의 충격으로 해서 중개기구들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빨대 효과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하게 중개기구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과연 예, 그럴 법도 하겠네요. 예. 솔직히 우리가 실제적인 연구나 대안 마련보다는 이 고속철 경제라는 말만 입에 올리고 있고요. 고속철이 가져다주는 혜택, 기대에만 너무 매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 고속철 시대를 맞아서 우리의 준비 자세는 어떠냐 하는 문제도 묻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부족점과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아마 연길 심양 고속철도에 탔어요. 네. 4시간 걸리던데, 제가 감각 체험하기로는 제가 한국에서도 타보고 일본에서 타봤어요. 네. 제가 98년도 일본에 처음 동경 오사카 신간선을 타봤는데 네. 아마 2시간 반 거리예요. 예. 그 고속철도가 상당히 시속 350km 속도예요. 네. 우리 지금 뛰는 것은 시속하면 250도 힘듭니다. 지금 네네. 250 정도인데. 서비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고속철도 안에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아주 꾸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안에서 전화도 마음대로 그게 안장된 전화를 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지금 자동 자판기 같은 것들이 다 설치되어 있어요. 네. 환전도 되는 겁니다. 네. 외국 돈을 넣게 되면 환전도 돼. 자동으로. 자동으로.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일본 돈이 없으면 달러나? 달러 같은 걸 여기에 네. 되면 바꿔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네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이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타본 감각에는 우리 고속철 안의 서비스가 아주 안 되는. 예. 저도 그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이용을 하려면 네. 이 서비스 분야에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네. 네. 우선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둘째로는 이 주역에 제가 알기로는 이 고속철역 주역에 역 안에 제가 들어가서 한 반 시간 기다렸는데 보니까 아직도 그 안에 서비스도 안 돼요. 네. 시설 자체부터 안 돼요. 네네. 뭐냐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멍이 차만 기다려요. 네. 그 안에 볼거리가 없는 겁니다. 네. 첫째, 텔레비도 없어요. 네. 우리 관상할 수 있는 텔레비도 없는 겁니다. 광고판만 나와요. 네. 그리고 예. 둘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물론 시간은 길지 않겠지만 특히 음식 우리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때 집에서 밥 먹기가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찍 하지도 않고 늦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거기서 간단히 식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밥 먹을 네. 데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간단히 쇼핑, 간단한 쇼핑. 네. 내가 조그만 마켓 들어가 봤는데 간단한 먹을 것밖에 없어요. 네. 과자 봉지밖에 안 보이죠. 음료수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좀 더 범위가 확대돼 가지고 네. 이 소비자들이 고속철을 이용할 때 더 편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네. 늘려야 된다. 절대적인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예. 지금 있고 또 밖에 네. 고속철 밖에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전용 교통수단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연길의 인구가 집중된 몇 지역에서는 고속철도를 향하는 전용 대중교통수단이 있어요. 전용. 예. 지금 아마 몇 선이 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문선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게. 네. 이런 서비스 아마 교통 분야도 개조하고 그 주역에도 일정한 상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네네. 이러면 이 고속철역을 둘러싼 경제권이 생긴 거예요. 네.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가 이제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네. 예, 앞으로 이 방면에서의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가지고 또 활성화를 시킬 부분이 많다고 봐요. 네. 예. 그러면 이 정부 차원에서 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인도를 잘 해줘야 돼요. 네. 시장 인도. 예,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정부에서 상응한 정책이라든가 기초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환경 조성을 해줘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이 방면에 많은 좀 연구와 실제적인 뭔가를 할 때가 아니냐. 네. 둘째로는 사회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제가 연길시 큰 도시 중심가에 큰 아마 형광판에 나오는 광고를 봤는데 네. 이것이 고속철에 대한 광고는 별로 없어요. 네. 보니까 네. 많은 광고들 뜨던데 지금 고속철 안에 보니까 아직도 구체적인 서비스로 말하게 되면 그래요. 연결해서 탔어요. 다음 역은 도나인데 네네. 도나에 몇 분이면 도착한다는 말도 안 해요. 안에서. 네. 예. 아주 간단한 상식적인 건데 네네. 다음 역은 도나까지 말하지만은 도나역을 네. 가는데 몇 분 걸립니다. 네네. 어떻게 준비해 주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그 사회적인 부분에서 고속철에 대한 더 구체적인 홍보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매체가 네. 우리 보도 매체들이 이런 역할을 좀 더 감당해서 네. 방송도 좋고 텔레비도 좋고 여러 이런 매체 신문도 좋고 네. 이 고속철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홍보가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주위 많은 주민들이 고속철도에 대한 거리가 가까워지도록 더 많이 이용하면 고속철이 더 빨리 발전합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정부와 사회가 다 같이 연변 고속철이 발전을 위해서 또 고속철이 연변 경제 사회 발전의 영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고속철을 이용하면서 불편하다 어딘가 불편한 데 있는데 뭐가 불편하지?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와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그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 고속철 경제를 둘러싸고 많은 좋은 얘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까지 연변대학 동북아 연구원의 현동일 원장님을 모시고 고속철 경제와 고속철 개통이 우리 주 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을 집중 조명해 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주신 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속철 시대가 열리면서 연변은 고속철 경제라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2020년까지 무려 70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연변을 찾을 것으로 전망돼 연변에 엄청난 소비 시장을 만들어주고 있고 지리, 인문, 자원 우수에 힘입어 연변 경제는 순풍에 돛을 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이 두 가지로 나뉘듯 고속철이 몰고 오는 빨대 효과 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는 만큼 우리가 고속철 효과라는 향수에만 젖어 있다면 적지 않은 시장을 되려 외지인들에게 내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준비 정도와 자세는 어떤지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기도 하죠. 이미 지난 국경절 황금 휴가 기간에 우리의 불충분했던 대비와 엉성한 시스템을 보여주기도 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과 중시가 요청되는데요. 고속철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다그치고 일련의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 고속철이 진정 우리의 산업 사슬과 연결되고 우리 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장성점으로 기관차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의 김대용, 제작의 리호, 진행의 김겨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